주영진의 뉴스브리핑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SBS 보도국 법조팀의 이한석 현장 취재반장과 전화로 검찰 안팎의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한석 기자. 네. 예,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정상 출근했습니까? 예, 추미애 법무장관이 제청을 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제가 떨어져야 징계 효력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직 처분 확정될 때까지는 내 할 일 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시 9시에 출근했습니다. 어제는 저 출근길에 잠깐 내려서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새벽에 갑작스러운 징계 처분 때문인지 오늘은 관용차 타고 오전 9시에 지하주차장 통해서 조용히 대검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이 당초에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이 윤 총장 측에서는 추가 의견 진술 필요하다, 기일 다시 잡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 징계위에서 알았다,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도 징계가 어제 당장 나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퇴근도 좀 일찍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저녁부터 기류가 좀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정직 2개월 징계 얘기는 오늘 새벽에 참모 통해서 보고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윤 총장이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임기재 검찰총장 내쫓으려고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워서 위법한 절차대로 징계했다. 이거 부당하다. 다시 말하면 법적 대응 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오늘 새벽 4시에 징계 결정이 나왔어요. 새벽 4시, 어제 모든 심의가 마무리된 시간이 밤 9시. 그러면은 무려 7시간 동안 징계위원 4명이서 뭔가 이야기를 계속 했다는 건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예정보다 상당히 길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위원들이 도대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세한 얘기는 뭐 서로들 함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이 토론이 길어졌다는 거는 뭐 결국 의견이 잘 맞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징계위원 중에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참모죠. 그렇죠. 신 부장이 징계 반대했다. 의결할 때도 기권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이전까지만 해도 추미애 장관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 필요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징계 수위를 놓고 이제 징계위에서 한쪽은 엄중하게 또 다른 쪽은 징계 사유 안 된다 이렇게 진폭이 좀 크다 보니까 징계위를 열긴 열었으니까 바로 문 닫긴 그렇고 또 징계 수위 놓고 어떻게 할 거냐 갑론을박이 좀 상당히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징계위원들이 새벽에 발표를 할 때 보면 그 종이에 따로 그 메모 종이에 그 적어왔단 말이에요. 예. 문구를 보면 문구를 일부 수정한 화면들이 여러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문구 작성 과정까지도 고민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방증으로 보입니다. 이한석 기자 이야기 들어보면은 징계위원이 4명이서 의논을 한 거죠. 토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징계를 결정할 때는 과반이 찬성을 해야 한다. 그러면 4명 중에 과반이면 3명이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성식 반부패부장은 기권했다. 네. 예. 뭐 이거는 정한종 위원장도 그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심재철 부장의 신성식 부장이 출석을 안 했으면 징계위원 7명 가운데 4명 과반이 안 되니까 그냥 징계가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신성식 부장이 그렇게 사유가 안 된다. 기권할 거였으면 아예 참석을 하지 않는 게 나았던 거 아니냐라는 검찰 내 반응도 있습니다. 어제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정화 검사인가요? 네. 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른바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검언 유착이 아니라 권언 유착 아니냐, 권력과 언론이 유착한 것 아니냐, 정반대 이야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확인해 보셨어요? 예, 좀 민감한 얘기긴 한데.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정화 검사가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있으면서 윤 총장 징계 조사하다 보니까 이제 채널A 사건도 연루가 돼 있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했던 채널A 사건 기록을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상한 게 뭐냐? 근데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지난 2월에 MBC 법인 폰으로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제보자 X가 채널A 기자 만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사검사가 이것도 좀 의심된다. 이거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수사팀에서 너 나가라. 이렇게 검사를 쫓아냈다는 거고
MBC와 제보자 X의 통화 기록, 누구랑 했는지 이런 것들은 현재 수사를 뭉개고 있더라는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종화 검사가 이거는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도 이게 애초에 공작과 음모에 기반한 거 아니냐, 이상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걸로 전해졌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 채널A 사건의 본질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라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 수사가 현재 안 되고 있는 건 주지의 사실인데 말이죠. 아마 나중에라도 계속 이대로 뭉개다가는 문제될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조를 담당하는 기자들은 상당히 바쁜 나날을 보낼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안 들려옵니까? 네,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아마 권력기관장들 브리핑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조금 전에 방송에 나갔어요. 예, 브리핑 이후에 아마 제청을 할지 여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SBS 법조팀의 이한석 기자와 전화로 검찰 안팎의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김태현 변호사, SBS의 민성기 논설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두 분에게 먼저 질문 드리기 전에요. 어제 징계 결정이 나온 직후에 정한중 위원장 직무 대리, 과연 징계 결정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린 다음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고초를 겪고 계시는 국민들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을 오래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결정했습니다. 증거에 입각해서 혐의와 양정을 정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윤 총장 측에서 최후 어쨌든 진술을 한다는 그런 준비가 좀 부족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어떤 이유인가요? 그 기회를 줬습니다. 1시간 있다가 이제 최후 진술을 하라 그랬는데 1시간이면 부족하다 해가지고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모두 절차에서 또 충분히 기회를 줬고, 이번 증인들이 자기들 전부 자기들 신청 주신문 증인이라서 1시간 정도면 진술을 할 줄 알았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견이랑 어떤 의견이? 정직 6월부터 4월 처음에는 해임부터 해가지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건 양정에 대해서 국민들의 질책은 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만장일치 맞나요? 만장일치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맞나요? 법률에 따라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하여튼 아시다시피 이제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과반수가 되는 순간 가장 그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그 양정을 정했습니다. 그 신문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들한테는 유의미한 증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언들을 정리해서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하게 그 속형을 좀 해달라,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잠시 나가 있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시 들어오래서 갔더니 바로 오늘 종결하시겠다고 다시 말을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최종 진술을 지금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니까 그럼 최종 진술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러더니만 그냥 바로 종결하겠다고 해서 종결하고 나왔습니다.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절차가 종결되는 걸 보니까 저희들의 이런 노력과는 상관없이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가 기자들의 질문에 상당히 자세하게 답을 했네요. 저 이야기 들어보면은 징계위원들이 격론을 벌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임 의견을 낸 사람도 있고 정직 4개월, 6개월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아까 이한석 기자는 신성식 반부패 부장은 징계에 반대했다는 거예요. 반대했다고 하고 기권한 거니까 이제 반대 찬성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이 없으면 그럼 이거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과반이 있어야 회의가 열리는 의사정족수인데 신성식 부장이 빠져버리면 세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징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넷이 된 거죠. 근데 어제 이제 신성식 부장에 대해서 그저께 윤 총장 측에서 그 채널A 한동훈 검사장 그 공모 의혹 사건에서 KBS에 오보를 준 당사자가 신성식 부장이다. 그러니 피의자니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회의에서 회피를 해야 된다. 스스로 빠져라.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스스로 빠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에서 기피 신청을 했죠. 기각이 됐어요. 그래서 회의는 열린 겁니다. 회의는 참석을 한 거죠. 그런데 본인은 기권을 했다는 거예요. 4명 중에서 3명이 찬성하면 1명이 기권해도 사실은 의결 종족수는 되는 것이거든요. 뭐 일부 언론을 보도를 보면 어제 모르겠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나중에 회의 과정에서 모르겠으나 오후에 있었던 심리 과정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이제 보도도 있거든요. 예. 글쎄 모르겠어요. 신성식 부장이 정말 윤 총장의 해임에 반대해서 윤 총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이거 윤 총장 이거 징계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기권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정말 그렇다고 하면 제 개인 생각인데 아예 그냥 회피를 하든지 아예 그랬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의사정족수에는 포함이 되고 의결정족수에는 포함이 안 됐으나 어쨌든 결론은 저렇게 나온 거죠. 예. 민성기 의원, 징계 정직 2개월 그 논거 상당히 여러 개의 사유를 추미애 장관이 제시를 했었는데 받아들여진 것은 무엇이고 불문에 붙인 것, 무혐의 판단을 내린 건 무엇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추 장관이 이제 징계 절차에 돌입하겠다 그러면서 6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중에 이번에 이제 소위 징계 근거가 된 건 4가지입니다. 4가지는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소위 그 법원에 대한 사찰을 했다. 이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채널 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이렇게 2가지에서 3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그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특히 그 국회에서 그 추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총장이 끝난 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와 관련된 발언과 관련해서 그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얘기를 안 했다.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았는데 그 부분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2가지는 소위 이제 불문에 붙인다 그랬는데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거. 이게 이제 JTBC 사주와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총장이 감찰조사, 대면 조사할 때 소위 협조하지 않았다는 부분. 이 부분은 불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유는 되지만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무혐의 판단 내린 거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한 감찰과 수사 방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채널A 사건 감찰 관련은 외부에 유출했다. 이런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무혐의. 그러니까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리했다.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자, 여기서 궁금한 게 말이죠. 왜 정직 2개월일까? 정직 1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4개월도 있고 6개월도 있고 김태현 변호사는 6개월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2개월로 7시간의 경론 끝에 정직 2개월로 결정했을까? 이유는 알 수는 없는데 이게 보시면은 피신청인인 징계 대상자인 윤 총장과 불리한 처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그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러한 이유로 정직 2개월에 처분했다라는 어떤 결정의 내용들을 이제 알려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현재까지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왜 저 4가지 사유가 인정이 됐는지, 그 인정된 것 때문에 왜 정직 2개월인지에 대한 그 상세한 이유를 아직은 받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무슨 근거로 징계 사유를 인정했고 무슨 근거로 정직 2개월 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어떤 근거들은 뭐 이제 곧 있으면 알게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방송 제가 매일 출연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매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 징계 사유 안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 의견이에요. 다만 어쨌든 징계가 나왔으니까 징계 사유가 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판사를 불법 사찰했답니다. 엄청난 죄 아닙니까? 그러면 잘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해임할 정도로 중한 거 아니에요? 해임이나 면직을 했어야 한다. 그렇죠.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이 대명천지에 판사를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는데 정직 2개월이에요. 그게 지금 징계 사유로 들어왔으니 그렇다고 한다면은 면직이나 해임을 했어야 되는데 왜 정직 2개월이냐? 그걸 인정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언론사 사주. 자, 그거는 우리가 징계 사유가 되는데 인정은 되는데 징계 사유에 넣지 않겠어. 불문도 아니고 명백하게 판사 불법 사찰 의혹을 인정을 했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의 어떤 진술서 이런 거를 근거로.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해임도 아니고 면직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임과 임기가 7개월밖에 안 남아서 해임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정직 6개월도 아니고 정직 2개월입니다. 이건 뭘까요? 아직까지 징계위의 공식적인 이유가 나오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아마도 징계위 내부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느낀 것 아니겠나? 정치적인 역풍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냈을 때 그 인용 가능성
아마 그런 것들도 판단했을 거고. 정직 2개월이면은 행정법원도 그 정도면은 행정부의 재량권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아주 중징계가 물론 형식적으로는 중징계지만 예. 정말로 무거운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집행정지는 안 할 것이라는 판단도 들어갔다. 뭐 예를 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는 게 예. 대량적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임기 7개월 남았는데 6개월 정직하면 한 달밖에 못하는 거니까 한 달도 채 못하는 거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입니다. 5개월 정직하면요. 나머지 7개월 중에 한 달만 일하는 거니까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일 겁니다. 정직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될 가능성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좀 고려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과연 징계위원들이 어제 그 8시간 동안 그 신문 동안 윤 총장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 이게 정말 징계 사유가 된다. 정말 재판부 불법 사찰이고 정말 윤 총장이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징계했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은 남습니다. 예. 자, 이제 징계가 확정되려면은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하는데 이게 오늘 내로는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뭐 법무장관이 언제 제청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청와대 입장은 딱 하나입니다. 예. 그 언제 법무부 장관이 제청할지는 법무부 장관에게 물어봐라. 법무부에 그 문의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청을 언제 할지는 뭐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오래 끌 것 같지는 않고요. 여태까지의 청와대 입장을 보면 대통령은 제청이 오면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런 거 할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제청이 들어오면 그대로 집행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밝혀왔기 때문에 그 법무부 장관이 제청 절차만 거친다면 대통령은 곧바로 의사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다만 그 전에 이제 그 윤 총장 측에도 네. 소위 이제 서류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징계한다 이런 제청하기 전에 징계 서류를- 결정문 같은 거. 서류를 보내줘야 되는데 아직 예. 못 받았다고 하니까 예. 그런 절차가 지금 계속 늦어지게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 추측은 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정치권 소식에서도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대통령은 그동안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상황에 개입하지 않았어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청이 오면은 뭐 법률상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제청 온 그대로 대통령은 제가할 뿐이다라는 게 청와대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까지 뭐 일관되게 그런 입장을 밝히고 그래서 대통령이 제가를 하게 되면은 정직 2개월이 확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끝까지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총장이 맞서는 형국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인사권자와 인사의 대상자인 검찰총장이 맞서는 상황까지도 연출될 수 있는 건 아닌지. 이제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좀 이선에 빠져 있지만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징계를 재갈한다 이러면 윤 총장은 법률적으로 이제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겠죠.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도 할 거고. 그러면 상대편은 대통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정직을 당한 상태이긴 하지만 검찰총장이 대통령과 맞붙어서 법정 싸움을 벌이는 그런 아주 초유의 사태가 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예.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또 있을까요? 이제 청와대에서도 사실은 윤 총장과 법정 다툼 또는 정치적인 다툼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민성기 의원 설명하셨듯이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이건 우리가 하고 싶고 하고 말고가 아니라 재량이 아니야.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오면 그대로 사인만 할 뿐 그 대통령의 재가에는 대통령의 정치적 의사, 법적 의사 어떤 의사가 기입된 게 아니라 기계적인 사인이니까 우리 재량이 있는 게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럼 정치적인 어떤 부담, 윤 총장을 정직 2개월을 대통령이 결정했다는 데 대한 정치적인 부담에서 한번 빠져나가는 것도 있는 것이고 이 법적인 다툼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징계의 결정이 있어요. 대통령의 재가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재가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 총장이 집행정지나 행정소송을 할 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뭐냐면 징계위 결정과 대통령의 재가 이게 이제 행정처분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의 행위를 다투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 피고 대통령 문제 이렇게 할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가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이제 국가공무원법을 보시면 대통령의 처분으로 어떤 불이익한 어떤 징계 같은 것이 결정이 됐을 때 피고는 소속 기관의 장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죠. 피신청에 또는 피고는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 직접적으로는 윤 총장과 대통령이 원고와 피고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 이렇게 부딪히는 데는 법정에서는 없는 거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일 뿐 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사인했으니 이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의 다툼이 아니냐라는 뭐 정치적인 해석들은 그건 해석의 영역인 거고 형식적인 영역에서는 원고 또는 신청인은 검찰총장 윤석열 그리고 피고 또는 피신청인은 법무부 장관 예. 추미애가 되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어제 정한중 오늘 새벽이죠. 어제가 아니고 오늘 새벽 4시에 정한중 위원장이 징계위원회 모두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국민들께 아까 영상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이 사안을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빨리 결정을 내리게 됐다. 양정과 관련해서 양을 결정했다 이 얘기겠죠. 징계형을. 이것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질책이라도 달게 받겠다. 그 쪽지가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손으로 쓰고 왔다. 마지막까지 이런저런 수정을 했던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 붉은색 글씨는 말이죠.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 징계 사유가 뭐뭐다. 맨 앞은 법관 사찰 이렇게 써 있고요. 두 번째는 채널A 감찰 수사 방해. 그러니까 2번과 3번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정치적 중립 의심 품위 손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맨 아래는 불문에 붙이는 2개가 써 있어요. 언론 사주, 부적절한 만남 이렇게 써 있고 그 위에는 정한중 위원장이 직접 손으로 써온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다고 써왔던 내용이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고 저 사진이 오늘 SNS를 통해서 많이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말이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처음에 징계위원으로 들어왔다가 기피 신청 들어왔을 때 표결엔 다 응했다가 본인 기피 신청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니까 저는 제가 스스로 빠질게요 하고 빠졌어요. 그런데 위원회가 증인으로 직권으로 채택을 해서 어제 증인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위원회가 또 직권으로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심재철 국장이 뭐 진술서를 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진술서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 측은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반박할 수 있도록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또 징계위원회에서는 그냥 놔둬라 이렇게 했다는 게 윤석열 총장 측의 주장인데 이것도 상당한 논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심재철 국장이 이제 그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진술서를 왜 냈을까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죠. 그런데 그 법조 주변에 가장 많이 도는 추측은 이게 증인으로 나오면 선서를 하고 이러니까 그 대단히 대답하다가 잘못하면 위증죄에 걸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진술서로 우회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윤 총장 측과 징계위가 맞붙었던 그 부분은 그 진술서를 보고 검토하고 반박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 측은 그러면 다시 기일을 지정해서 징계위를 다시 열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걸 검토하다가 이제 1시간 후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라 이러니까 이제 그 윤 총장 측은 이거는 시간이 불가능한 거다. 그리고 이제 최후 진술을 우리는 안 하겠다 해서 이제 종결이 됐고 곧바로 이제 그 징계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장시간 하다가 4시에 이제 징계 결정을 내린 거죠. 새벽 4시에.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윤 총장 측의 주장은 이게 방어할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시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절차상의 하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향후 법정에서 행정소송을 벌일 때도 상당히 쟁점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의 진술서 제출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심재철 국장이 이제 제출한 진술서를 봤는데 재판부 문건의 성질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고요. 사실과 다른 말이 있고 그다음에 뭐 채널A 사건이나 이런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성역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사실과 다른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 반박하는 서면을 낼 필요가 있는 그런 진술이었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 측의 저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미 징계는 결정이 된 거고 저 부분이 앞으로 소송에서 행정법원에 또 소송을 낼 텐데 그렇죠. 가처분 신청 집행정지. 여기에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집행정지에 있어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난번 직무배제 집행정지에서도 보셨듯이 과연 이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느냐. 그러니까 임기 한 6개월 한 7월이니까 7개월 정도 남았네요. 7개월 정도, 6주에서 7개월 정도 남은 임기제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직 2개월 하는 거. 이게
나중에 행정소송에서 저 윤 총장이 이긴다면 복구가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냐에 대한 판단이 하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징계에 대해서 이게 징계가 실체적으로 징계 사유가 되느냐 아니면 절차적으로 정당하냐. 물론 집행정지 신청에서 공식적으로 이것들을 다투는 것은 아닌데 다만 이 징계 처분들이 이 집행정지 신청이 어떻게 보면 본안소송처럼 조금 운영된다는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는 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도 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중요한 전 쟁점이 될 거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어제 징계위원회 신문 과정에서 말이죠. 제가 아까 이한석 기자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른바 채널 A 기자 사건 이 징계 사유가 2개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감찰방해 수사방해 들어갔는데 이정화 검사인가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의혹 사건으로 불렸는데 자기가 그 문건을 봤더니 이게 검언유착이 아니라 오히려 권언유착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진술을 어제 했다는 게 지금 알려지면서 상당히 많은 언론사가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게 어떤 시점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정화 검사가 봤다는 그 통화 기록이라는 게 이제 MBC 기자와 소위 그 제보자 X와의 통화 기록인데 그게 2월 달 기록이라는 거거든요. MBC 관계자겠죠. 예. 그 2월 달 기록이라는 건데 그 소위 그 검언 유착 사건 이 의혹이 불거진 게 3월 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통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이 부분은 이동재 그 채널A 전 기자의 재판 과정에서도 그 이동재 기자의 변호인 측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통화 기록을 갖고 있으면 그 공개를 해라. 그리고 그게 그 시점이 훨씬 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검언 유착이 아니라 일종의 권언 유착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던 근거가 됐던 건데 그게 이정화 검사의 진술로 확인된 셈이다. 그러니까 그 기록이 만약 있다면 그 진술이 그 언론 보도처럼 이정화 검사가 진짜 그걸 봤다면 그게 앞으로 채널A 사건의 그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검언유착이라고 하면은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뭔가 이야기를 나눠서 총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관련한 어떤 한 건을 터뜨린다. 이게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일종의 틀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권언유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 뭔가 취재를 하려고 했던 이철 씨를 만나기 전에 제보자를 만나는데 전에 만난 건 아니고 하여튼 그 제보자를 만나는데 이 만나는 과정에서 그 이전에 이미 이 사안을 처음으로 보도했던 MBC 측과 이 제보자 X, 제보자 이 사람이 이미 그 이전에 통화를 했던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무언가 이 사안을 기획을 미리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이거는 권언 유착이라고 불러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저 한동훈 검사장하고 채널의 이동재 기자 측은 이게 검언유착의 공모가 아니라 공작이고 권언유착이라는 주장을 지난 2월부터 계속 해왔어요. 예. 3월 첫 보도가 있은 다음부터.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정화 검사 일종의 폭로, 그다음에 앞서 설명하신 대로 이동재 기자 재판 과정 이런 얘기가 드러난 거죠.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올해 2월 초에 저 이동재 기자가 그 이철 씨를 편지를 보내고 그럽니다. 그것도 이철 씨 측에서 야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만남이 2월 25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몇 번 만납니다. 마지막 만남이 3월 24일인가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MBC 측에서 이동재 기자하고 제보자 X 마지막 만나는 거를 옆에서 이제 녹음을 몰래 카메라 유저 일종의 녹취를 해가지고 그게 3월 말에 딱 보도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면 상식적으로는 보면 제보자 X라는 사람이 이동재 기자 만나는데 이동재 기자가 이상한 걸 하는 것 같으니까 MBC에 제보해가지고 3월 달에 MBC가 취재해서 3월 말에 딱 이렇게 보도를 했구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근데 수사 과정에서 막 통화 기록을 봤더니 제보자 X하고 이동재 기자 처음 만난 날인 2월 25일 이전에 이미 MBC 관계자하고 제보자 X 간에 수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다. 그러면 제보자 X가 이동재 기자 만나기 전에 이미 MBC와 뭔가 얘기가 있었던 건 아니냐라는 이런 추정들이 나오니 네. 이정화 검사도 그렇고 당시 수사팀 내부에서도 그렇고 이 부분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게 검언유착인지 아닌지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해 왔다.
라는 게 당시 수사팀 일부의 주장이고 이정화 검사도 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사안은 어쨌든 간에 중대한 사안이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MBC 측에서도 뭔가 MBC 측의 입장을 밝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네요. 워낙 이게 크게 보도가 됐던 사안이고 MBC가 첫 보도를 했던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예. MBC 측이 어떤 입장을 표명할지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화 검사의 이 이야기가 앞으로 또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이동재 기자는 계속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죠. 재판 과정에서 또 향후에 또 하나의 쟁점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검찰 내부는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겠죠? 뭐 그 실명을 내놓고 얘기하는 간부급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일종의 법치주의의 유린이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직무 배제를 놓고도 그 18개 전 검지청에서 그 평검사들이 대대적인 성명을 냈기 때문에 이 징계 결정이 난 다음에 검사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도 초미의 관심사인데 지금은 이제 검사가 개인적으로 그 충주지검의 검사 한 분이 이제 그 글을 올린 건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역시 답정너였다. 이미 다 그 정직으로 다 소문이 돈다. 이런 얘기를 글을 한번 올렸던 그런 정희도 검사가 글을 올렸는데 그런 소문이 돌더니 결국은 답정너로 그대로 그 실현이 됐다. 이런 그 비판적인 글을 올린 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국민이 애써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의 시작이 될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중단돼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요. 한상대 전 총장의 이름도 보이지 않고 김가경,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임채진, 김준규, 김진태,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송광수, 김종빈, 정상명 이 세 사람은 노무현 정부 때 검찰총장을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사람도 이 징계는 중단돼야 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검사들이 이미 징계 청구했을 당시에 이건 부당하다, 불법이다라고 하면서 성명을 냈기 때문에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서도 당연히 같은 생각을 밝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됐었고 그리고 과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실체에 대해 특히 이제 재판부 불법 사찰 이건 문건이 맞는지 그리고 그걸 정말 윤석열 총장이 자 이런 거 문건 한번 만들어 봐라고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된 상태에서 어제 징계가 내려진 거냐는 그런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제 검찰 내부 게시판이 뭐 지난번처럼 어느 저 막 들끓이지 않을지 아직까지는 속단할 수는 없는데 글쎄 이제 오늘 내일 지나면 아마 검찰 내부 게시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사상 초유의 정직 2개월 징계 아직 법무부 장관의 제청 없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께 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한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